자, 이제 우리가 스위프트 문법을 쭉 배우기 전에 쭉 우리가 저번 학기에 뭘 배웠고, 뭘 안 배웠고, 더 뭘 배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추천 사이트들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5.4가 발표가 됐고요. 5.4로 해서 이제 문서가 다 또 만들어졌네요. 스위프트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기 뭐 닐, 옵셔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5.4가 이제 어나운스가 됐다. 심플 튜어라고 해서 값은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간단한 그 다음에 컨트롤 플로우, if, form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함수와 클로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열거형과 구조체에 대한 얘기가 있고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학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문법 공부를 이미 다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 하는 내용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보면 do, try, catch 두 블락으로 묶고 try로 해서 함수 앞에다가 메소드 앞에다 써주고 catch 블락으로 해서 exception handling을 하는 그런 얘기 이제 할 겁니다. 제네릭스도 안 했었죠. 여기 이제 여기 뭐 C++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다른 언어에서 자바나 C# 뭐 이런 데 다 제네릭스 굉장히 많이 쓰죠. 자료형을 실행할 때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 자료형이 결정이 되면 이렇게 많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자료형을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꺽쇠 안에다가 자료형을 결정하는 타입이 실행할 때 결정하는 타입이 제네릭스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이것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랭귀지 여기 쭉 이제 5.4가 뭐 2월 17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고 쭉 이제 이렇게 5.4, 5.4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 가이드로 보면 이제 여기서 쭉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위프트 문법을 가장 많이 만난 것이 되겠고요. 저번 학기에 작년에 이제 강의하면서 주로 이 내용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하겠지만 앱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좀 더 근사한 앱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줄이고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설문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수와 변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입 어노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제 이름 만드는 게 유니코드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주석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미콜론, 뭐 인티저형, 언사인드 인티저형, 플로트형이 더블과 플로트형이 있다. 그 다음에 자료형이 다른 서로 자료형끼리는 연산도 안 되고요. 딱 처음에 정해져 있는 자료형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거고 자료형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초기값을 준 자료형으로 추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타입 얼라이어스 하는 것도 있고 불리언도 있고 투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로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배열이 아닌데 배열처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이 있고요. 옵셔널 너무 중요한 거죠. 옵셔널 닐 값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옵셔널들은 반드시 이렇게 언랩핑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 바인딩 옵셔널 바인딩에서 사용을 한다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해서 옵셔널 변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러 핸들링 하는 방법. 이 정도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뭐 연산자들 다른 언어랑 비슷한데, 제일 차이 나는 연산자가 이 닐 코어레싱 오퍼레이터죠. 이렇게 언랩핑 할 때, 옵셔널 값을 언랩핑 할 때 쓰는 거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중요한 것들이고 요즘 이제 언어들이 레인지 오퍼레이터 많이 생기고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서 이런 레인지 오퍼레이터 꺽쇠를 쓰게 되면 그걸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요게 차이 나는 거고 다른 건 크게 다른 거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노는 것들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 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안 했는데요. 배열을 가지고 노는 방법, 셋, 딕셔너리. 뭐 배열 잘 알죠? 배열.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배열이 아니고 뭐 링크드 리스트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딕셔너리는 이제 아까 00DB 이용해서 제이슨 파싱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셋은 우리 뭐 이렇게 터치 이벤트나 이런 거 처리할 때 이제 쓰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콜렉션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개의 기본적인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셋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레이랑 딕셔너리에 대한 것은 굉장히 프로그래밍 하는데 잘 알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번 학기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4 기본적인 기존에 사용하던 포문은 이제 못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for 입문을 쓰게 되어 있고요. 스위프트에서는 while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do while이 아닌 repeat while 문이 있습니다. if 문이 있고요. 스위치 문은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브레이크는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투풀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 웨얼절에 대한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루라는 문장도 있네요. 그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굳이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펄스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저번 학기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함수 펑크로 시작하고 이게 리턴형이 되겠고 매개 변수의 자료형들을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함수는 이제 아규먼트 레이블과 파라메터 네임이라는 게 있어서 외부 매개 변수, 내부 매개 변수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언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콜 바이 레퍼런스를 구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도 변수처럼 이렇게 해서 대입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RX 스위프트나 이런 거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문법이 돼요. 익명함수 클로저라고 얘기했고 정말 많이 쓰죠. 뭔가 끝났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바로 거기에다 쓴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잘 알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번 학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클로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열거형이 이제 굉장히 막강하죠. 우리 C 언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열만 했지만 케이스별로 해서 이렇게 쭉 값을 뭔가 이렇게 동작을 지정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이랑 같이 써서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열거형이 되겠습니다. 구조체와 클래스 보면 우리 이제 클래스만 기본적으로 저번 학기에 배웠는데요. 구조체랑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우리 인터뷰할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어쩔 때는 클래스를 쓰고 어쩔 때는 구조체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구조체나 클래스 안에는 이제 프로퍼티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있는 게 변수에 해당하는 게 스토어드 프로퍼티고요. 그 변수들을 계산에 의해서 만드는 애가 컴퓨티드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프로퍼티라고 해서요. 앞에다가 이제 스테이틱이라고 써서 이렇게 이 클래스나 이 객체가 인스턴스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구조체 자체나 클래스 자체가 가지고 노는 애들은 앞에다가 스테이틱,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나 구조체나 이런 거 안에는 또 메소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고요. 인스턴스 객체가 가지고 노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클래스나 구조체 자체가 가지고 노는 것을 타임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틱을 앞에다 붙이는 거죠. 첨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저번 학기 안 했네요. 할 거예요. 그다음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서브 클래싱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모가 되겠고요. 이게 자식이 되겠고 콜론을 찍고 요 문법만 보면 C# 문법이랑 똑같네요. 자바에서는 여기다 이제 extens라고 쓸 거고요. C++에서는 이제 여기서 상속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튜닝을 하죠. private, public, protected 이렇게 하는 조금 다르고요. overriding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으면 자식 거를 우선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이렇게 override라고 써주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메소드가 이렇게 호출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새로 만든 메소드가 호출되는 객체지향 언어에서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굉장히 많이 쓰고요. 자, 그리고 생성자 이니셜라이저가 있네요. 이니셜라이저. 클래스 안에 있는 뭐 프로퍼티들은 반드시 초기화가 돼야 되고요. 초기화를 안 하면 이런 이니셜라이저들이 있어야 돼요. 구조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구조체랑 이제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저는 조금 다른데 그것도 비교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니셜라이저가 이제 이게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도 있고 해서 이제 자세히 가면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반대되는 게 디이니셜라이저고요. 디이니시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가 없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을 쭉 연결을 하면 계속 언랩핑을 해야 되는 것을 너무 짜증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음표로 해서 풀어버리는 방식이 옵셔널 체이닝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번 학기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exception handling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뭔가 throw라고 있으면 반드시 이 함수는 이 메소드는 exception handling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캐스팅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네스트 타입 안에 타입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익스텐션. 익스텐션도 굉장히 많이 써요. 프로그램을 좀 소스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뷰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형을 딱 내가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게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쓰죠. 정말 중요하고요. 프로토콜을 이렇게 프로토콜에는 이제 이렇게 프로토콜이라고 클래스 자리에다 프로토콜이라고 쓰고요. 선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조체나 클래스에서 이렇게 프로토콜들을 채택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은 하나의 클래스나 이런 것만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프로토콜들은 여러 개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얘기했고 iOS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이 디자인 패턴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프로토콜. 자, 제너릭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료형이 결정이 되면 이제 그것뿐이 못 쓰는데 거기에다 자료형을 결정을 하지 않고서 작업을 하겠다는 개념이 자, T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형을 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트링형으로 인티저형으로 딱 결정이 됐죠. 근데 그걸 결정을 안 하고 내가 사용할 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네릭 꺽쇠가 보이면 굉장히 이제 꺽쇠가 여기저기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제네릭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페이크 타입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RC에 대한 얘기 굉장히 어려운데 실무적으로 또 많이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내용이 ARC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토매틱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세이프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보통 객체지향 언어에서는요, 얘를 어디에서 접근하게 할까, 어디에서 접근하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스위프트에서는 오픈, 다 소문자입니다. 앞에 있어서 대문자로 나오는 오픈이랑 퍼블릭이 제일 접근을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써주면 그 다음에 인터널이 있고 이것도 소문자입니다. 파일 프라이버시 있고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은 인터널이에요. 인터널. 그래서 이 기본 액세스 접근 권한이 인터널이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써 있는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파일에서 해당하는 소스 파일 안에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인터널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의 캡슐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굉장히 뭐 많이 열어주는 거죠. 딱 막아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같은 파일에 있으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정도의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스윕 언어의 액세스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감춰두고 싶으면 이제 파일 프라이버시나 프라이버 속성을 지정을 하면 되겠어요. 정말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으려면 이제 오픈이나 퍼블릭을 쓰는데 클래스에서만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연산자들도 이렇게 있고요. 쭉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에 대한 얘기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로 코드를 짜는 네이밍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회사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네이밍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고, 일관성 있게 소스를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협업할 때도 좋은 거겠죠. 자, 스위프트 문법 실습할 때는 이제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에서 한다는 거, 이제 뭐 더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4점대 버전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요. 튜토리얼 포인트나 이런 데가 4점대 버전입니다. 반드시 5점대 버전을 이용하고요. 원래 이제 저번 학기에 이거 제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사이트 개편이 돼가지고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온라인 GDB 굉장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이렇게 열어서 다양한 언어들의 실습을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해서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주로 실습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만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온라인 GDB 사이트. 구글에서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쭉 런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가 있고요. 오브젝티브 C도 여기 있네요. 오브젝티브 C 보니까 얘도 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브젝티브 C는 C 언어에다 객체 지형적인 특징을 한 거라서 인티저, 뭐 이건 물론 안 써도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기본적인 C 언어 문법과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 조금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릴리즈 풀 안에다가 하는 거고, 뭐 대괄호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NS로 프린트F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SIN도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여기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면 되겠고, 스위프트는 잘 알고 있는 거 저번 학기에 다 했던 거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패러다임 언어입니다. 프로토콜 기반, 객체 지향, 뭐 함수형, 뭐 여러 가지 특징들 다 가지고 있고요. 크리스 네트너라는 사람이 해서 만들어진 언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테슬라에도 있다가 구글 AI 연구소에도 있다가 뭐 지금은 사이파이브라고 굉장히 요즘 핫한 업체죠. 거기 들어가 있고요. 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LLVM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클랜 컴파일러라고 들어봤죠? C나 C++, 오브젝티브스의 프론트 컴파일러 프론트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이렇게 나눴어요. 프론트, 백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한번 찾아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셀프풀에서 했고요. 6년 전에 만들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은 현재 5.3 버전이고요. 5.4 버전이 프리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타입은 스테이틱 컴파일 할 때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고 스트롱, 그 다음에 다른 타입을 서로 혼합해서 한번 타입 결정되면 반드시 그걸 써야 되고요. 서로 다른 자령 길이는 연산도 안 되고 추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맥OS,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뭐 윈도우스, 안드로이드에서 다 포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죠. 이런 언어들의 영향을 받아서 러스트에 영향을 준 언어가 되겠습니다. 스위프트라는 언어. 자, 여기 1주차 과제 뭐 쭉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있지만 이제 첫 주부터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들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1주차는 워밍업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 구글을 링을 해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는데 4점대 버전이 있는 사이트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5점대 버전이 있는 걸로 해서 자기 이름을 10번 출력하는 뭐 포문을 써도 되고 그냥 프린트문을 10번 써도 되고 뭐 그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을 이제 한글이나 MS 워드 파일에다가 넣어서 뭐 스크린샷 하라고 하면 또 파일을 일일이 스크린샷 한 걸 다 압축해서
그 그림 파일로 보내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이미 이제 다 알죠? 과제 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실습했던 거 중에 일단 이제 제이슨 파싱하고 뭐 이렇게 끌어오고 크롤링 하는 게 뭔지 잠깐 실제로 이런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맛보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순위라고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뒤에 일간 관객 수가 나와요. 이제 보통 검색하기 전날 걸로 통계가 이렇게 잡혀서 나오고요. 제가 이제 3월 1일 날 지금 하고 있는데 2월 28일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 1등이고 관객 수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네이버를 들어가지 않고 이걸 이 데이터가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데이터거든요.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끌어와서 아까 해봤었어요. 제가 앞에 강좌를 보면 그대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지금 과제를 3월 7일 날 한다. 그러면 아마 들어가 보면 3월 6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월 6일. 혹시 이제 이게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미 통계가 아직 안 잡힌 거니까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비슷할 거예요. 박스 오피스는 랭킹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습 보여줬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그 실습을 보고서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여기 지금 랭킹이 있고, 이렇게 해서 미션 임파서블 보이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데이터예요. 그걸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뿌려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만 받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이폰 앱에다가 뿌려주면 되겠죠. 그냥 뿌려주면 뭐 그냥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오늘 영화 랭킹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앱을 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이 코드 뷰티파이.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뷰티파이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정렬이 인덴테이션이 돼서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세 개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끌어온 데이터와 여기 실제로 네이버에서 영화 순위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모바일 웹 앱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웹사이트로 만들어도 되죠. 사실은 웹사이트로 만들 때도 이번 학기에 배우는 그런 기술들이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맛보기를 하는 차원에서 1주차 과제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해 오면 되겠습니다. 첫 주부터 너무 내용들이 많았나요? 자, 어쨌든 한 학기 열심히 재밌게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무리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단 뭐 차분하게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어요.